예, 안녕하십니까. 지성불교연구원 원장 이태승입니다. 오늘은 그 실담학 강의 첫 번째 시간으로요. 동아시아 전래의 실담 관련 전적, 대정신수 대장경에 수록된 실담 전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 그 연구원에서 지금까지 그 만든 동영상 가운데 실담 범자 강의라고 하는 그런 영상을 좀 만들었거든요. 그것은 그 실담 범자를 실제 이렇게 쓰고 또 혹시 들으시는 분이 따라서 이렇게 사경할 수 있도록 좀 그런 작업을 했는데요. 이 실담과 관련된 좀 더 그런 어떤 그 전통이라 그럴까, 좀 연구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어가지고요. 실담학 강의라는 이름으로 새로 강의를 만들고 시도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 그 실담학 강의와 관련된 기본 자료들인데요. 혹시 이전에 저의 그 강의를 혹시 봐주신 분들은 좀 익숙한 그런 책들일 것 같아요. 범자 피류, 범자 실담, 일본에서 나온 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쓴, 저하고 우리 최성교 선생님이 쓴 책입니다. 실담 범자 입문. 그리고 오늘 그 대정신수 대장경하고 관련된 좀 기본 자료인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일 것 같아요. 제가 작년 8월에 그 동영상으로 만든 저희 연구원 이름으로 만든 그 유튜브 동영상이거든요. 일본 근대기 대정신대 출간 이 내용을 봐주시면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과 관련해서 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한국에서의 그런 어떤 범자라든가 실담자, 산스크리트 범어학과 관련된 그런 자료 중에 이제 진원집이라고 하는 자료가 중요한데 그 자료도 우리 동국대 불교학술원 불교 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사이트에 다 안에 들어가면 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이 실담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실담이란 인도의 범어, 식담을 번역한 말인데, 이 식담이라는 말은 식다의 어떤 격변화가 된 말인데, 뜻은 성취, 완성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이 말은 일반적으로 인도의 범어 문자, 즉 범자를 가리키고 있죠. 그랬을 때 이제 범어 문자로서 실담은 인도의 범자, 시타 마트리카 문자를 가리킨다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이 시타 마트리카라고 하는 것은 시타 마트리카라는 말로 완성된 문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인도의 범자입니다. 인도에서 5, 6세기 본격 성행한 시타 마트리카 문자가 동아시아의 실담 범자 등으로 알려져 인도의 범자를 대표하는 말이 된 거고요. 그리고 또 이 말이 중요하게 된 것은 8, 9세기 중국의 지광이 쓴 실담자기가 일본에 전해져서 실담학의 토대가 되었다고 하는 거. 실담자기는 일본 진원정의 개조, 공예가 일본에 전해서 이후에 진원종을 비롯한 다수의 종파에서 범자를 쓰는 전통이 확립되었다고 하는 것. 따라서 실담 범자의 문자 체계를 이해하고 문자를 직접 쓰는 그런 학문적 전통을 실담학이라고 지칭한다고 하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따라서 인도의 그런 어떤 범자인데요. 그 인도의 범자가 동아시아에 들어오는 것은 뭐 당연히 그 불교 경전을 통해서 불교 경전이라는 것이 인도의 그런 어떤 범어로 된 경전을 번역한 것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불교를 통해서 이제 들어왔고 또 그것이 중요한 어떤 정신 문화의 토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범자라는 이런 문자도 독자적으로 이렇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형성이 된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신수대장, 일본의 그 신수대장경 안에 보면 이 범자와 관련된 게 있어요. 그래서 제 54권에 여기 2132번에 해당하는 실담작이라고 하는 이 책이 이제 아주 중요한 그런 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수대장경 안에 제 84권 실담부에 보면 이 실담과 관련된 책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책들인데, 사실 일본에는 이렇게 대장경 안에 있는 것 말고도 상당히 많은 책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우리 이 실담학 강의 그 썸네일에 제가 올렸는 그 범자 도표, 그걸 보통 실담장이라고 하는데, 그런 내용들은 이 대장경 안에는 없지만 이제 실제 이제 그 전승되고 또 알려져 있는 건데, 이 대장경 안에 있는 것들은 실제 이제 내용도 볼 수 있고 또 그 한문 전적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 오늘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일본의 대장경 안에 있는 이런 책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요 지금 내용은 그 일본의 인도학 불교학회에서 만든 SAT, SAT 데이터베이스의 그 검색 프로그램 속에, 그 대장경 검색 프로그램 속에서 제가 이렇게 옮겨온 것이에요. 그랬을 때 여기 지금 그 대장경 그 신수대장경 안에 있는 그 내용들인데요. 그것을 중국, 일본 뭐 이렇게 했고 또 우리 한국과 관련돼서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여기 그 일본에 있는 것이 범자 실담 자모 병석의라고 하는 이 공예 스님 걸 비롯해서 실담장, 실담 11회, 실담략기, 실담집기, 실담 요결, 다라엽기, 실담 비전기, 실담 윤 약도초, 실담 삼밀초, 범학 질량 총 목록, 이런 책들이 그 대장경에 그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그 일본에서 이렇게 수록되어 있는 실담 관련 전적은 우리 그 고려대장경 안에는 그 따로 그 실려 있지 않은 그런 책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는 실담자기 이후에 이제 이런 많은 그런 어떤 실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이 실담에 대한 그런 어떤 체계적인 이해를 하게 된 그런 역사가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이 실담자기라는 책이 그렇게 그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진원집을 통해서 보면은 최소한 그런 범어와 관련된 산스크리트와 관련된 이해는 있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일본과 같은 이런 체계적인 텍스트들은 우리나라에는 그다지 많지 않은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제 실담작이라는 책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데요. 이게 이제 신수대장경에 그 수록되어 있는 제 54권에 그 수록되어 있는 건데요. 요거는 그 1130년에 그 이와사키 본 실담자기 책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실담자기 책이 일본에서는 굉장히 많이 그 주석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제가 저의 그 책, 그 최성규 선생님하고 우리 같이 쓴 실담범자 입문 책에 제가 요 실담자기 주석서를 한번 살펴보았는데, 요거는 망월 모치즈키 사전 그 실담조에 나오는 실담자기와 관련된 그런 책들인데요. 이 주석서가 27권이나 돼요. 그래서 실담자기와 관련된 주석서. 그래서 실담자기가 일본의 그런 실담 연구에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한번 제 책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담자기는 이제 이렇게 그 신수대장경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인터넷상에서 다 확인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그 실담 관련된 그런 내용을 쭉 설명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쓰였던 실담 범자들,
이런 것들에 대한 소개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인도학 불교학회 그 대정신수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렇게 한번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실담자기에 나오는 그런 어떤 그 범자 잠호표 모음과 그 자음, 그래서 보통 마다 체문, 모음과 자음 이런 말인데요. 마다 체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아아, 이이, 우우, 에아이, 오아우, 깡까하, 리리리리 그 다음에 이제 자음과 관련된 건데요. 까카가강아 짜차자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범어 문법학에 나오는 자음과 모음의 구분과 관련된 이런 범자들, 실담 자기에 있는 범자들을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봤어요. 사실 이제 이 실담 자기에 나오는 그런 어떤 자음과 모음, 그 결합이 돼서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건데요. 그게 이제 범어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 그 한문문화권에서 한자는 그 한자 자체가 이제 그 어떤 뜻과 음을 다 가지고 있어서 이게 무슨 어떤 뭐 독자적인 문법적 변화를 한다고는 하기는 좀 쉽지 않죠. 그렇지만 범어, 이 범어를 표기한 범자, 이 실담자는 이제 그런 범자의 그런 대표적인 그런 형태지만 그 범어는 기본적으로 모음과 자음이 이렇게 결합이 되어지는 것. 따라서 앞에서 보았던 그런 기본 잠호표에 있는 그런 표에 의거했을 때 이런 어떤 다양한 발음이 이루어지는데 그러한 그 발음이 나타나는 전체적인 것을 그 어떤 글자 형태라든가 발음 형태를 이 실담 자기에서는 실담 18장이라고 말을 해요. 그랬을 때 이제 실담 18장 중에 첫 번째 장이 이제 그 자음하고 모음이 합쳐지는 그런 예를 보여주는 건데요. 가령 그 첫 번째 까카 가강아 자음의 첫 번째 까행의 첫 번째인데요. 그때 이제 까하고 그 모음이 합쳐졌을 때 모음은 아아 이이 우우 에아이 오아우 깡까하 앙아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모음하고 자음이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까까 끼끼 꾸꾸 깨까이 꼬까우 깡까하 그 다음에 까카 카카 키키 쿠쿠 객 쿠쿠 케카이 코카우 강카하 이렇게 이제 발음되고요. 뭐 하나만 더 보면 짜 같은 부분에 짜짜 찌찌 쭈쭈 째짜이 쪼짜우 짱짜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음에 35개 정도의 그 자음자가 모음과 합쳐져 가지고 다양하게 음이 이렇게 나타나고 이 실담자로 이제 그 음을 쓰는 법을 이렇게 이제 한번 써본 건데요. 그거는 뭐 이전에 이제 혹시 저의 그 실담 범자 강의 들어주신 분들은 아마 눈에 좀 익숙할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한번 그 시도를 써봤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실담 18장 제1장에 해당하는 408자의 글자 형태고요. 이게 전체 18장에 걸쳐서 한 6,500자 정도 이렇게 글자 형태와 발음 형태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 실담 자기에서 다양한 어떤 그런 자음음이 합쳐져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발음과 그런 어떤 그 글자 형태를 보여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제 그 일본의 그런 어떤 전해지는 그 실담 전적, 이건 아까 보았던 대정신수 대장경에 그 나타나는 그런 그 내용인데요. 대정신수 대장경은 다 이렇게 어쨌든 뭐 이렇게 그 인터넷상에 우리가 다 검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요게 공예 스님의 범자 실담 자모 병석이라고 하는 그 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실담 11회라고 해서 안현이라는 분의 아주 그 중요한 책인데요. 안현은 실담 11회보다는 실담장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요. 이 안현의 그 실담장이라고 하는 책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안현은 뭐 앞에서 보았듯이 9세기 분인데 이 안현의 실담장은 굉장히 많은 그 아주 굉장히 풍부한 그런 자료적인 가치를 가지고 또 내용도
상당히 그 실담에 대한 체계적인 그런 설명을 하는데요. 여기 이제 이 안연의 실담장의 이 범자를 이해하는 실담 범자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8개 방식에 걸쳐서 내용 구성을 갖고 이 8개 방식으로 실제 이제 이 책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 8개 방식이 이 표와 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용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금 좀 이렇게 좀 딱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뭐 저 나름대로 이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요거는 앞으로 이 실담장을 계속 혹시 이제 뭐 계속 만약에 연구를 하게 되면 조금 고쳐야 될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이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 안연이 쓰고 있는 용어, 법문 본원, 실담 문유, 장조 구걸, 편록 정자, 자모 변음, 자의 입문, 자의 해석, 정록 장단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의미는 뭐 대체적으로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고 따라서 이제 앞으로 이 실담장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계속 연구를 해보려고 마음은 먹고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그런 어떤 자료뿐만 아니라 범자를 실제 이제 쓰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동아시아의 어떤 실담학에 있어서는 뭐 어떤 대들보와 같은 초기에 굉장히 그런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한 책이 이 안연의 실담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대정신수 대장경에는 그런 어떤 그 54권, 84권에 걸쳐서 그 많은 그 실담 전적이 나타나는데요. 일단 그런 실담 전적에 보이는 그런 실담자라든가 범어 또는 범자에 대한 이해가 이제 우리 한국에도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그 말씀드리고자 해요. 그랬을 때 한국에서는 뭐 진원집이라고 하는 이런 진원집이 그 조선 시대에 상당히 많이 그 간행이 되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그 간행된 것이 1800년에 망월사본 진원집인데요. 이 망월사본 진원집 안에 이런 범자에 대한 설명과 또 실제 이제 그 망월사본 진원집 안에 그 다란이 표기, 이런 표기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범자로 상당히 그 아름다운 예쁜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망월사문 진원집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의 범자는 고려시대에도 이 범자로서 쓰여진 많은 진원다란이가 있는데 특히 이제 고려시대 범서총재집 같은 이런 진원다란이의 모습도 있고 망월사본에 있는 진원다란. 이 망월사본에 있는 진원다란이는 뭐 조선시대는 이제 우리 한글이 만들어진 이후에 그런 어떤 진원집이 만들어져서 그 범자하고 함자의 표기하고 우리말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이 망월사본이 이전에 만연사본의 다양한 그런 진원집들에서의 범자 표기가 있다 하더라도 특히 이 망월사본 진원집의 범자 표기는 상당히 좀 아주 예쁜 아름다운 그런 형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려시대는 이제 한글이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그 범자하고 범자만 이렇게 여기는 범서총지집은 범자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범자라고 하는 것은 언어 문자이기 때문에 언어 문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언어의 문법적인 구조를 갖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여서 이게 뭐 그 이래저래 막 변화되고 이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일단 자기 안에 있는 그런 어떤 범자와 관련된 자모의 그런 어떤 규칙은 뭐 실담자도 진원집도 그렇고 어떤 책에서도 다 같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여기 실담자기의 범자 자모표하고 우리 그 진원집에 나오는 범자 자모표를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 비교를 해본 건데요. 이것도 이제 우리 최성규 선생님과 저의 그 실담범자 입문 책에 이렇게 정리를 한 건데요. 대체적으로 다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가 생기고 또 우리 한국에도 그런 범어의 전통이 있었다고도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의 이런 어떤 범어에 대한 어떤 이런 어떤 이해에 있어서의 용어들 십이전성, 사조음, 또 오음이라고 하는 아치, 설, 후순
요 그 자음의 요 5가지 요 형태가 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치, 설, 후순 똑같이 그 용어에 대한 그 어떤 그 용어는 다 똑같은 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런 것들이 우리 그 한글의 어떤 그런 어떤 원칙에서 한글은 뭐 아설순칙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음들하고 비교를 해보고 뭔가 이렇게 서로 대비를 해보면 굉장히 유사한 부분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앞으로 기회가 되면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범자의 이런 어떤 전통이 그 실담 자기로부터 그 거의 8, 9세기로부터 뭐 이후에 그 계속 우리 동아시아, 중국, 한국, 일본에는 전승이 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참고로 올렸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동아시아 실담학 고찰의 의의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동아시아의 한문 문화권과 다른 언어권의 구체적인 문법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다음에 실담학은 기본적으로 불교 경전 언어인 버머의 문법학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뭐 버머가 우리 산스크리트라고 하는 거죠. 산스크리트는 인도에서 오랜 그런 어떤 언어적인 그런 어떤 연구의 그런 어떤 그 전통이 있는데 어쨌든 그것이 이제 동아시아에 와서 이런 어떤 구체적으로 실담학과 관련해서 이 문법학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범어학의 바탕을 둔 실담학은 문자, 글자의 결합이나 발성 원리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실담학의 글자체계는 자음과 모음의 결합에 의한 새로운 언어체계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 사실 이 자음과 모음이 합쳐지는 이런 형태는 뭐 범어와 관련된 그런 어떤 문화권에서는 상당히 일반적인 거지만 우리 한문 문화권에서는 사실 이건 아주 새로운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죠. 한문은 뭐 자음 모음이 아니라 글자 그 자체로 이제 그 글자를 읽는 방법을 이제 갖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어떤 그 새로운 방식의 이런 어떤 이해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하는 건 그런 의미에서 실담학에 나타난 언어체계는 조선시대 한글 창제에도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오늘은 그 동아시아 전래의 실담 관련 전적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강의를 했는데요. 제가 그동안 실담 범자 강의를 했지만 실담과 관련된 좀 역사적인 그런 좀 부분에서 앞으로 조금 연구를 하고 실제 우리 또 여러 관심 있는 분들이 좀 이렇게 한번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오늘 이런 그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더 이렇게 좀 주의해서 봐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동아시아에도 이런 실담학, 범어학 이런 전통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아주시고 함께 좀 그런 걸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